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챕터 3 회귀 분석을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머신러닝 파트의 챕터 4 군집 분석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개요입니다. 챕터 4 군집 분석에서는 군집 분석의 개념을 이해하고 브라이틱스를 이용하여 군집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예제를 통해 학습하겠습니다. 군집 분석은 영어로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이며 이는 크게 두 가지, 계층적 군집 분석, 하이어레키칼 클러스터링 분석과 그리고 K-means 군집 분석 등이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브라이틱스를 사용해 계층적 군집 분석과 K-means 군집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군집 분석이란 주어진 데이터를 비슷한 것들끼리 몇 개의 그룹, 즉 군집으로 묶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그룹으로 묶어주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으로 데이터 간의 유사도나 거리가 사용됩니다. 유사한 제품군을 몇 개의 군집으로 묶어주는 것은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이 됩니다. 이때 군집의 개수는 임의로 주어지며 이를 K라고 하면 임의로 주어진 K값에 따라 K개의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군집 분석은 정답이 주어진 분석이 아니므로 비지도 학습의 하나가 되며 분석에 사용되는 K값도 분석가가 정하는 것으로 분석가의 해석이 중요한 분석 방법입니다. 군집 분석은 점포 세분화, 고객 관리를 위한 구분, 가맹점 세분화 등과 같은 목적에 주로 사용됩니다. 군집 분석의 원리는 거리가 가까운, 다른 말로 유사도가 가까운 데이터들끼리 묶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유사도가 높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혹은 유사한 데이터들끼리 묶어준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서로 이질적인 데이터들끼리는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분리해주는 거죠. 해서 군집 분석을 실행하게 되면 같은 집단 내에서는 디스탄스가 최소화되고 서로 다른 집단들 간의 디스탄스는 최대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군집 분석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집 분석은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탐색적 분석이 가능하고 적용이 용이하며 수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클러스터가 나누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 의미 없는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래서 결과 해석이 어렵습니다. 분석가의 경험과 인사이트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목적에 맞는 변수가 제공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수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참고로 유사도 척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에서 찾거나 강조하고 싶은 무언가에 따라 유사도의 척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해서 클러스터링을 아트, 예술이라고 하며 시밀러리티 메저, 즉 유사성 척도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메저를 사용할까요? 유사도의 척도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디스탄스 메저, 거리입니다. 디스탄스는 특정 변수들 간의 차이값을 기초로 계산되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거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거리 지표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서처럼 거리의 제곱합에 루트를 씌워서 구하는 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두 점 간의 직선거리가 나오죠. 다음은 맨하탄 디스턴스 혹은 시티블록 디스턴스입니다. 바둑판과 같은 격자 무늬에서 거리를 구하는 것으로 절대값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코스키 디스턴스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와 맨하탄 디스턴스를 일반화한 개념으로 m차원 공간에서의 거리값을 정의합니다. 여기서 m이 2인 경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되며 m이 1인 경우는
맨하탄 디스턴스입니다. 다음은 디스턴스, 거리의 특성입니다. 두 관찰단위 xi, xj 사이의 거리를 dij라 하면 dij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양의 성질, non-negative. dij는 0 이상이라야 합니다. 이 조건이 있으면 거리의 합은 감소되지 않습니다. 2. 자기근사, self-proximity. dii, 즉 자기 자신과의 거리는 0입니다. 3. 대칭성, symmetry. dij equal dji, 즉 i에서 j로 가는 거리나 j에서 i로 오는 거리나 같은 값을 가집니다. 4. 삼각부등성, triangle inequality. dij는 dik 플러스 dkj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즉, k를 우회한 거리는 다이렉트 거리보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룹핑할 때 거리 대신 유사도 척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는 작은 것을, 유사도는 큰 것을 묶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유사도 척도를 소개합니다. 먼저 코사인 시밀러리티입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벡터의 내적, 이너 프로덕트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A 벡터와 B 벡터가 있다고 할 때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두 벡터의 각도는 0이 되고 코사인 세타 값은 1이 됩니다. 반대로 정확히 반대의 방향이 되면 각도는 180도가 되고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유사도의 반대 개념인 dissimilarity measure도 있습니다. 이 값은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수식과 같이 정의됩니다. 계산하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dissimilarity measure는 1이 되고 가장 큰 값이 됩니다. 상관계수가 1인 경우는 dissimilarity measure가 0이 되고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예제입니다. 예제 1번에서는 프로파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남자들에 대한 프로파일 데이터입니다. 3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박, 김, 그리고 리입니다. 변수로는 나이, 키, 몸무게, 힘 이런 신체적인 항목이 있고 연수입과 자산에 대한 경제적인 항목 그리고 뚜벅이 여부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자동차 보유 여부가 인덱스 변수로 나와 있습니다. 1번입니다. 신체적 조건만을 따졌을 때 유클리드 거리가 가장 작은 조합은 누구일까요? 이 값을 구하면 세 사람 중에 유사한 두 사람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모든 조건을 따졌을 때 거리가 가장 작은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앞서 1번과 결과가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마지막으로 3번은 자동차 보유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자동차를 변수로 넣은 경우와 넣지 않은 경우에 대해 거리를 계산하고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 진행합니다. 예제 1번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데이터는 profile.txt 파일이 되겠습니다. 로드했고요. 데이터 보겠습니다. 캐티고리가 있고요. 7개가 있습니다. 파크, 김, 리 3명의 이름이 있고요. age, height, weight, power까지는 신체 조건이고 그 다음에 income, asset, 그리고 자동차 이것은 경제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신체 조건만을 필터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income, asset, car만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필터 함수를 이용했고요. 컨디션에서 AND 조건으로 하고 not in 해서 income, asset, car를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외했고요. 4개의 칼럼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는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 킴이라고 하는 2 제곱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파크와 킴의 제곱값을 구했습니다. 자, 차이값의 제곱을 구한 거죠. 자, 이 함수는요. add 펑션 칼럼 함수를 사용한 겁니다. add 펑션 칼럼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help를 보면은 어떤 함수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산해서 한 칼럼이 나왔고요. add 펑션 컬럼을 썼으니까 한 번에 하나씩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add 펑션 columns 함수를 썼으면 한꺼번에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쿼리 exec 함수를 써도 또 SQL로 한꺼번에 계산할 수도 있죠. 파이썬 스크립트 함수를 쓸 수도 있고요. 편하신 걸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add 펑션 column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요. 파크와 리에 대해서 차이값의 제곱을 구했습니다. 형식을 또 이렇게도 써봤네요. 자, 만들어졌고요. 다음은 킴과 리의 제곱값을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곱값을 구하고 이것을 합해서 자, 이 컬럼들을 4개죠. 이 4개를 합해서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값을 구하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퀘어 루트 값을 이렇게 썼습니다. 썸에 0.5승을 했다. 이런 거죠. SQRT를 써도 됩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가장 작은 것을 소팅해서 보니까 파크와 리가 가장 작았습니다. 사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하려니까 이렇게 루트까지 했고요. 그냥 결과만 알고 싶을 때는 썸만 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파크와 리가 가장 가깝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전체 조건을 다 사용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조건을 다 사용해서 또 마찬가지로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해봅니다. 파크와 킴에 대해서 구하고요. 그 다음에 파크와 리에 대해서 구하고요. 자, 아마도 이것은 이 부분을 이렇게 카피한 다음에 복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똑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 서머리에서 썸을 구했고요. 이 썸 값에다가 스퀘어 루트 값을 하게 되면 여기는 스퀘어 루트를 했나요? 그러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작은 값은 파크와 킴이 됐네요. 자, 압수에서의 결과는 파크와 리였습니다. 결과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티 블록 디스턴스 또는 맨하탄 디스턴스로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솔루트 밸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ABS를 해서 값을 구했습니다. 먼저 파크와 킴에 대해서 구했고요. 그 다음에는 파크와 리에 대해서 앱솔루트 값을 구했습니다. 차이 값을 구했고요. 그리고 앱솔루트 밸류 리와 킴에 대해서 차이 값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3개 칼럼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 3개 칼럼 값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썸이 나왔습니다. 자, 소팅이 되어 있네요. 가장 작은 값은 파크와 킴이 되겠습니다. 파크와 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요, 이 위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자, 요거 같습니다. 자, add 펑션 columns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한꺼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태티스틱 서머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에버리지는 필요 없고요. 썸만 보면 되죠. 그래서 파크, 킴이 가장 작은 41의 값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요. 필터 함수로 해서 자동차 보유 여부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낙인에 대해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한 거죠. 마지막에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거의 값이 비슷하게 나왔죠. 그래서 결과는 변화 없이 파크와 킴이 가장 작은 값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필터만 했으니까 요거랑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나 보유한 경우나 거의 값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습 정리하겠습니다. 신체 조건만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먼저 필터 함수를 사용하여 신체 조건만을 필터링합니다. 캐티고리 항목에서 not in 옵션을 사용하여 income, asset, car를 제외하면 됩니다.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add 펑션 컬럼 함수로 거리 차이 값의 계산값을 새로운 컬럼으로 지정합니다. 이후 계산값의 합계를 스태티스틱 서머리 함수로 구한 다음 이 값들의 제곱근을 구하여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거리 값은 파크와 B로 나옵니다. 즉 신체 조건만을 고려할 때 세 사람 중 비슷한 두 사람은 파크와 B가 됩니다. 모든 조건을 사용하여 거리를 구한 경우입니다. 앞서 사용한 분석 플로우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필터 조건만 빼면 되겠습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계산합니다. 맨하탄 디스턴스를 계산하기 위해 add 펑션 컬럼 함수로 거리 차이 값의 절대값을 새로운 컬럼으로 지정하고 이후 계산값의 평균을 스태티스틱 서머리 함수로 구하여 맨하탄 디스턴스를 구합니다. 가장 작은 거리 값은 유클리드 거리로 했을 때 파크와 김으로 나옵니다. 신체 조건만을 고려했을 때는 파크와 리가 나왔는데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맨하탄 디스턴스를 했을 때도 가장 작은 거리 값은 역시 파크와 킴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변수가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군집 분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 여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입니다. 자동차가 있고 없고에 따른 결과 변화를 파악해 봅니다. 필터 함수로 카에 대한 것을 제외한 경우나 제외하지 않은 경우나 역시 파크와 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의 값들도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계산했을 때 거의 동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아마도 자동차의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유 여부가 제로원으로 나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고가의 자동차, 예를 들어 부가티 시런의 경우는 60억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뭔가 좀 허점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비교하는 값들이 어떤 값은 금액이고 어떤 값은 센티미터이고 킬로그램이고 단위가 다 다릅니다. 게다가 자동차 보유 여부는 인덱스 변수였습니다. 인덱스 변수는 아무리 차이가 나도 0, 1, 1밖에 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표준화된 척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거리의 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리조나 퍼블릭 서비스와 보스턴 에디슨 컴퍼니와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고정비, ROR로부터 코스트, 디맨드, 세일즈, 그리고 퓨얼 코스트까지 8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값에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하면 3989.408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일즈의 차이값을 구하면
3989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세일즈 항목 하나만으로 거의 대부분의 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다른 7개 항목은 소위 들러리밖에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각 변수의 단위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값이 큰 변수는 총거리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해서 다음 장에 나오는 수치형 척도의 표준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example 1은 브라이틱스를 사용하여 거리 예제의 디스턴스를 구해보는 것입니다. 첨부된 브라이틱스의 모델을 사용하여 직접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예제 정리하겠습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3989.408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일즈를 제외하고 두 회사 간 유클리드 거리를 구하면 57.596이 나옵니다. 해서 세일즈 항목의 영향이 과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일즈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표준화입니다. 수치형 자료의 표준화를 통해서 척도가 큰 값이 과도한 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min-max 표준화입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사용하여 0에서 1까지로 스케일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min-max 표준화를 하면 최소값은 0, 그리고 최대값은 1로 변환되며 다른 값들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단위가 달라도 마찬가지가 되죠. 두 번째 방법은 G스코어, 즉 정규화를 하는 것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할 때처럼 원래 값에서 평균 값을 차감한 후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값이, 대략 95%의 값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표준화를 하게 되면 데이터의 분포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다음 예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에서는 샘플 아이리스 데이터에 표준화를 적용합니다. 데이터에 대하여 G스코어 방법과 민맥스 방법으로 표준화한 후 X는 세팔 랭스, Y는 세팔 위스, 컬러 바이 스피시스로 스캐터 플롯을 그려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왔죠? 샘플 아이리스를 불러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함수를 실행했습니다. 자, 느낌표가 있네요. 느낌표는 여기에 여기 있다는 거죠. 툴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렇게 네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로버스트, 미니맥스, 민 앱솔루트 밸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교재에 나온 대로 민맥스 스케일러, 제로 원으로 바꾸는 거죠. 민맥스 스케일러 바꿔서 계산한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팔 랭스 민맥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로 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가장 작은 게 제로, 가장 큰 게 원. 소팅해 보니까 확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추가를 했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 또 봤는데요. 여기에는 뭘로 했느냐?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작업을 했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그래서 작업을 했고요. 작업을 하면 여기 요거를 지금 바꿔보겠습니다. 테이블로. 그러면 세팔랭스 민맥스가 있고요. 여기는 세팔랭스 스탠다드 std고 붙어가지고 값이 나옵니다. 여기는 스탠다드 세팔랭스 스탠다드로 해서 값이 나옵니다.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1.87이었고요. 가장 큰 값은 2.49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세팔랭스 민맥스고요.
가장 작은 값은 0이고 가장 큰 값은 1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그래프로 스캐터 플롯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맥스민 그래서 보고요. 자,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캐터 플롯을 그린 거고요. 이건 오리지널 데이터입니다. X축은 4에서 8까지, Y축은 2에서 4.5까지 나오죠.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민맥스죠?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값이 나오죠. G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 한 거죠. 역시 값이 차이가 있지만 스케일의 차이는 있지만 분포는 거의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토그램 한번 볼까요? 자, 이 똑같은 데이터를 또 히스토그램 그리기 위해서 따로 또 그려본 겁니다. 자, 히스토그램 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도 요 밑에 X 스케일만 차이가 있고 히스토그램의 형태도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니 데이터의 분포는 표준화를 해도 그대로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민맥스 표준화를 하거나 G스코어 표준화를 하면 1차 변환을 하게 되므로 분포는 같고 다만 X축, Y축 값이 변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도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표준화는 스케일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데이터의 분포 특징은 그대로 유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군집 분석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